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명제가 하나의 사실이다, 그렇게 명제가 우리 사유의 모든 총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비트겐슈타인이 왜 이렇게 생각하고 사유했는지 계속 읽으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은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 29쪽 3.143 명제부터입니다. 3.143 명제 기호가 하나의 사실이라는 것은 글씨 또는 인쇄의 통상적인 표현 형식에 의해 응표되어 있다. 왜냐하면 예컨대 인쇄된 명제에서 명제 기호는 낱말과 본질적으로 상이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프레게가 명제를 합성명사라고 부르는 것은 그래서 가능했다. 3.1431 명제 기호의 본질은 우리가 그것을 문자 기호 대신에 공간적 대상들로, 가령 책상, 의자, 책 같은 것들로 합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분명해진다. 그러한 경우 이러한 사물들 상호 간의 공간적 위치가 그 명제의 뜻을 표현한다. 3.1432 복합적 기호 A, R, B가 A는 B에 대해 R이라는 관계에 있음을 말한다가 아니라 A가 B에 대해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이 A, R, B임을 말한다. 3.144 상황들은 기술될 수는 있으나 명명될 수는 없다. 이름들은 점들과 같다. 명제들은 화살들과 같고 뜻을 가진다. 자, 명제하고요, 어떤 낱말,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들은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명제란 자고로 어떤 것이 참과 거짓인지 말해주고 밝혀줄 수 있는 어떤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 명제를 어떤 개개의 단어들과 착각하고 오해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글을 보통 책을 통해서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전자매체를 통해서 볼 거예요.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보겠죠.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이 이 글을 적었을 당시는 벌써 1900년도 초기니까요. 그 당시 상황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종이에 인쇄된 저 글자를 보게 되면 낱말과 명제가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명제하고 어떤 단어를 지칭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는 프레게가 명제란 합성명사다, 여러 가지의 명사들이 모여있다, 결합되어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명제란 무엇인가? 그걸 사물들에 한번 비교를 해서 보면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한번 방을 생각해 봅시다. 침대도 있을 수 있고요. 책상이나 의자도 있을 수 있고, 텔레비전이나 책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주방에는 식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릇들이 놓여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들 그냥 아무렇게나 모아져 있나요? 붙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공간에서 일정하게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어딘가에 적절하게 위치를 잡고 있잖아요. 바로 그 여러 사물들이 놓여 있는 공간적인 어떤 관계 위치가 명제와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제는요, 단순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A, R, B인데 이건 A와 B가 어떤 관계로 있다, 이걸 뜻하는 게 아니래요. 그저 책상과 의자의 관계, 연필과 필통의 관계가 어떠하다라고 명하는 게 아니라 둘 사이가 놓여있는 관계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릇들은 다 주방에 있을 거고요. 책상 옆에는 의자와 책장이 놓여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관계를 맺고 이미 주어진 관계 속에서 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ARB는 저 지칭하는 대상들이 놓여있는 관계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방이나 거실이나 주방이라는 공간을 가리기도 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물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처럼 저 관계가 먼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다양한 사물들을 이렇게 저렇게 배치할 수 있겠죠. 언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언어라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 있고 나름의 그 언어가 구사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제는 기술될 수 있으나 명명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사과, 배, 딸기 이런 건 명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과다, 저것은 딸기다 이렇게 상황을 기술해야 명제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이게 사과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저것이 딸기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사과, 딸기 하면 여기에서 진위가 어디에 있겠어요? 3.2 명제 속에서 사고는 명제 기호의 요소들이 사고의 대상들과 대응하도록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나는 단순 기호들이라고 부르고 그 명제는 완전히 분석되었다고 부른다. 3.20이 명제 속에서 적용된 단순 기호들을 일컬어 이름이라고 한다. 3.203 이름은 대상을 의미한다. 대상은 이름의 의미이다. A는 A와 동일한 기호이다. 3.21 명제 기호 속에서 단순한 기호들의 배열에 상황 속에서의 대상들의 배열이 대응한다. 이것은 사과이다, 저것은 딸기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의 명제는 여기 혹은 저기라고 하는 어떤 공간적인 장소를 지칭하는 대상과 사과 혹은 딸기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것들과 대응하고 있다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것들을요 단순 기호들이라고 비트겐슈타인은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름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분석되었다고 말을 하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일 가게에 사과가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진짜 과일 가게를 지칭하는 대상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사과라고 이름하는 지칭하는 대상이 수다하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명제와 대상은 서로 이렇게 대응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확실히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은 소박한 실제론자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와 이 구사하는 대상이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 세계와 대응되고 매칭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대상이 존재하고 그것을 지칭하는 명제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전기 철학에서 국한한 이야기입니다. 3.22 이름은 명제 속에서 대상을 대표한다. 3.221 대상들은 단지 명명될 수 있을 뿐이다. 기호들은 그것들을 대표한다. 나는 대상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을 뿐 대상들을 엄표할 수는 없다. 명제는 사물이 어떻게 있는가를 말할 수 있을 뿐 사물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는 없다. 3.23 단순 기호들의 가능성에 대한 요구는 뜻의 확정성에 대한 요구이다. 3.24 복합체를 다루는 명제는 그 구성 요소를 다루는 명제에 대해 내적인 관계를 지닌다. 복합체는 오직 그것의 기술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으며 이 기술은 맞거나 맞지 않을 것이다. 복합체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명제는 그 복합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음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짓이 될 것이다. 하나의 명제 요소가 복합체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은 그 요소가 나타나는 명제들 속의 불확정성으로부터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명제에 의해서는 아직 모든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일반성 표시로는 실로 하나의 원형을 포함한다. 복합체의 상징을 단순한 상징으로 요약하는 일은 정의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자, 앞에서 이름은 단순 기호들이고요. 그것은 대상을 완전히 분석했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요, 이름은요, 명제들 속에서 어떤 대상을 대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명명할 뿐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을 뿐 그 대상 자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한 기호들의 가능성, 즉 이름은요, 어떤 대상에 대한 뜻을 확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과를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동그랗다, 빨갛다, 새콤달콤하다, 향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진짜 사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과는 이렇고 이렇게 생긴 과일이다 라고 지칭하는 것, 명명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칸트가 떠오르죠. 대상 그 자체는 알 수 없다. 물 자체와 같다. 현상 자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던 칸트가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명제는 복합체입니다. 어떤 것과 어떤 것들, 단순한 요소 명제들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과다, 저것은 딸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혹 우리가 명제로 표현했던 것들이 거짓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사과다 라고 했는데 바나나나 수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냐고요? 아니요.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또 어떤 명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대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대요. 그럼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것은 너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무엇 하나로 확정할 수 없는 단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제와 단순한 기호, 즉 이름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의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명제들을 좀 더 단순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 이게 정의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이해네요. 어떻게 비트겐슈타인의 명제와 이런 단어들에 대한 관계들이 좀 잘 이해가 되시고 잡히시나요? 저도 설명하면서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읽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어려운 책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도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